이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근데 보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뭘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경찰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이거 성범죄 부분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라라고 해. 근데 경찰이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최강욱. 아, 근데 관계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너무 수고로운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근데 제도가 있는데 그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건 뭐 최후의 수단일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나 사람을 바꿔라라는 요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네.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언론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이상해. 네. 그리고 공판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해. 그러면 계속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송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공소장 변경을 못하면 처벌을 못하고 그냥 일반 살인죄로 소위 말해서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까지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넘어오게 되면 어쨌거나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성폭법상의 강간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나가 버린.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네.